안녕하세요, 모든초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이번 영상에서는 니콜라를 매수할 이유 3개, 매도할 이유 3개에 대해서 나온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니콜라 파산 가능성 81% 그리고 저번주에 30%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요. 니콜라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상승론은 BEV 사업을 재개하고 FCEV 생산을 늘리고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지분이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세론은 대차 대조표가 무너지고 신주로 기존 투자자들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안정적인 CEO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식이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폭락한 데 이유가 있는데요. 본문 들어가 보면 전기 세미 트럭 제조기에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니콜라 주가는 2020년 6월 3일 상장 이후 약 97% 급락했습니다. 전기 세미 트럭 제조 업체는 특수 목적 인수 회사 스펙으로 합병하여 상장했으며 처음에는 야심찬 목표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스펙 상장 전기 자동차 회사들처럼 니콜라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니콜라의 설립자이자 전 CEO인 트레버 밀턴은 지난 10월 증권 및 유선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트럭 몇 대에서 불이 나자 대부분 차량을 리콜하고 운송 중단을 해야 했습니다. 니콜라의 주식이 주당 1달러 가까이에 상승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것이 깊은 가치를 지닌 플레이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니콜라 인수하는 3가지 이유와 매각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수가 아니고 매수이네요. 첫 번째, 니콜라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상승론자들은 니콜라의 주식이 3가지 이유로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배터리차 BEV 사업의 궁극적인 회복,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FCV 사업의 확장, 그리고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된 점, 이 이유로 살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니콜라의 BEV 사업은 최근 리콜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31대의 BEV를 2023년 상반기에는 76대의 BEV를 납품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00대의 BEV와 2023년 3500대의 BEV를 납품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니콜라가 꾸준한 속도로 BEV를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최근 니콜은 올해 250에서 300대의 BEV를 납품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면 2024년에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니콜라는 여전히 올해 말까지 첫 번째 FCEV를 선적할 계획이며 그 사업은 유망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남부 캘리포니아 볼테라와 함께 니콜라가 6개의 수소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4,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승인한 반면 수소 연료 및 운송 장비 회사인 바이오텍은 올해 초 최대 50대의 FCV를 5년 동안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FCV는 9월 말에 조이라인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3개의 다른 교대 근무를 걸쳐 매년 2,400대의 FCV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FCV 시장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53%의 엄청난 복합 연간 성장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가 FCV 생산을 늘리고 시장 성장에 발맞춘다면 판매량이 급증하고 규모 경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니콜라는 11억 5천만 달러의 기업 가치로 내년 매출의 3배에 거래됩니다. 이에 비해서 테슬라는 올해 매출의 6배에 거래됩니다. 따라서 니콜라가 힘을 모은다면 안정적인 전기차 제조업체로 재평가되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나 다른 주요 자동차 회사의 잠재적인
인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니콜라를 매도하는 세 가지 이유. 하락론자들은 니콜라가 경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현금이 부족하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를 심각하게 희석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최근 스티브 기르스키를 수년 만에 네 번째 CEO로 모셨습니다. 기르스키는 이전에 테슬라를 IPO한 스페그 CEO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아마 아무에게도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르스키 전임자인 마이클 로셜러도 회사가 대부분의 BV를 니콜라기 직전에 사임했었습니다. 니콜라는 2023년 2분기를 현금 및 현금 등가물 227밀리언 달러로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현금은 필사적인 비용 절감 조치, 투자 및 자본 조달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예상되는 6억 달러의 순손실에 비해 많은 현금이 아닙니다. 니콜라는 2023년 2분기 말에 총 부채 6억 1,5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리 가능한 부채 비율은 1.2였습니다. 그러나 분기가 끝난 후 전환사채 3억 2,500만 달러를 추가 매각하고 주식수를 2배로 늘려 더 많은 현금을 조달했습니다. 따라서 니콜라의 레버리지는 3분기에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고금리 환경에서 그것을 더욱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증가하는 부채와 주식수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켜 가치 투자자와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덜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요? 이 강세론과 약세론 중에서요. 이 기자는 니콜라가 스펙 합병해서 서둘러 상장한 다른 많은 회사들처럼 단순히 상장 회사로 운영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니콜라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보다 미래 성장에 대한 야심찬 약속을 바탕으로 한 신생 기업 거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아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즉 회사가 파산한다거나 그런 위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브랜드 파괴적인 BV 리콜을 어떻게 극복하고 FCV 생산을 늘리고 대차 대조표가 무너지는 것을 동시에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자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그들이 산 주식의 거의 4배나 많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경영진은 니콜라가 이 엄청난 도전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니콜라를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면 니콜라를 매수할 이유: BEV 사업의 궁극적인 회복, FCEV 사업의 확장, 그리고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고, 약세로는 3가지 이유는 경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금이 부족하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심각하게 희석하기 때문에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가 지난주에 30% 정도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목균형표에서 보면은 음운 그리고 기준선 밑으로 가고 있으므로 약세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물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하락을 하는 거죠. 자, 재물을 보면은 영업이익 그런 거 전혀 없고, 수익성 지표 ROE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 꿈과 희망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돈 벌고 생산을 늘려가는 회사, 그리고 손실을 좁혀가고 있는 회사를 봐야겠죠. 그런데 아직 니콜라는 그런 모습에서 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경영진이 주식 내다 팔고 있고, 또 경영자도 많이 사임을 한 것으로 봐서 경영도 위태롭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